왜곡된 한국 고대사 속에 감추어진 진실, 정치와 역사 2-1-1편 한국과 일본 고대사 시조 요약. 좌우 그림은 한국과 일본의 삼조고 그림인데 최초의 조상신 세 분을 의미합니다. 세 개의 다리와 세 개의 날개. 다리는 기둥을 의미하며 새의 날개는 동력을 의미하며 두 개가 있어야 날아오르고 꼬리는 방향 조정, 균형을 의미합니다. 삼조고 꼬리가 과격하게 큰 것은 세 개의 날개, 세 명의 조상신을 의미합니다. 동부여 해소, 주몽의 남동생이 고구려에 머리가 하나에 몸통이 두 개인 까마귀를 바쳤는데 고구려와 백제의 통합을 의미한 데서 삼조고가 나왔습니다. 일본 창세 신화의 인물들은 실존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왔으나 우리의 고대사 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진 인물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도졸태자의 어머니 아이 부인, 작태자와 현공주는 삼국사기에 존재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일본 창세 신화 자와 고구려 백제시조 우는 그대로 대칭이 됩니다. 같거나 다름이 있습니다만 일본 신화 속의 인물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오누이자 부부이지만 유리와 아이 부인은 의붓 오누이자 부부입니다. 일본 창세신화 좌 속의 인물들에 대해 들어보았다면 당신은 한국과 일본 고대사 연구자 중에서 최상위 레벨에 있다는 것이고 전문가 덕후 매니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테라스는 최근에 건진법사 법당에 아마테라스 상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유명해졌는데 아마테라스는 일본의 주신이며 오세손을 일본 신무천황 진무덴노로 기록하였지만 실제로는 천일창을 의미합니다. 신라시조는 박혁거세로 알고 있지만 건국시조는 박혁거세의 아버지 신라천신, 백마대왕, 고구려 도졸태자, 일본에서는 아마테라스라고 불리웠던 인물입니다. 한국과 일본 고대사에서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선도송모는 파소천왕, 동부여 대소왕의 딸입니다. 박혁거세는 고구려 도졸태자가 볼모로 있던 시기 서기 1년 동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라 박씨시조 혁거세가 13세가 되는 서기 13년에 신라 건국이 됩니다. 혁거세왕 39년 서기 51년 외왕 다파라군이 사망하여 신라가 호공을 조문사절로 보냅니다만 외와 다투게 되고 다파라군의 아들 타레를 임신한 성제 부인이 귀국하게 됩니다. 신라 석시시조 석타레는 다파라군의 아들이며 작태자의 자손입니다. 혁거세왕 53년 서기 65년 신라 김씨시조 김알지가 태어납니다. 삼국사기에는 호공을 김알지의 양부라고 하는데 남당 유고에는 생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라 천신의 생년 서기 19년을 설명하는 이유는 김알지가 천신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김알지 출생 당시 천신의 나이 84세,
천신이 살아있을 때는 신라가 안정되었지만 사망 이후 신라는 고구려, 백제, 외, 가야, 낙랑과 경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 직전에 손녀와 사이에 아들을 낳아 자신을 대신하려고 했으며 왕위 계승권을 부여했습니다. 김알지는 혁거세 왕의 외손자이며 남해 차차웅의 비 운제 부인의 동모제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신라 왕위 계승권이 있는 박석김 씨 시조 중의 한 명이 되기엔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김알지는 천신의 아들이며 후계자라는 유지가 있었으나 의심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제 부인의 어머니 월지가 호공에게 하가한 이유로 김알지가 호공의 아들이라는 설이 회자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신라 3대 유리왕 관제 개편 이전의 최고 벼슬은 대보 혹은 태보라고 하는데 고구려의 최고 벼슬 이름과 같습니다. 백제는 처음에 오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좌보로 고쳤는데 이보다 하위 벼슬입니다. 신라에서 대보 벼슬을 지낸 호공, 석탈의, 김알지는 3대 유리왕 이전에 활약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파사 이사금 10년 135년 9월 다파라군 외왕이 죽었는데 후계자가 없었고 그 왕비가 삼리금 후복태자를 남편으로 삼기를 청하여 백척의 배를 치장하여 보냈는데 이 사람이 천일차량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마이사금 10년 168년에 외가 후복태자의 명으로 신라 선박을 약탈하러 왔고 지마가 일성을 보내어 후복태자를 꾸짖게 됩니다. 천일창은 신라 왕자로서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하는데 당시 태자는 지마가 아닌 덕공태자로서 동모제에 해당합니다. 일본 2대 천황 수정천황 스이제이덴노에서 9대 개화천황 가이카덴노에 이르기까지 결사8대라고 부르는데 천일창은 이 세대에 일본으로 왔기 때문에 어느 천황의 세대에 왔는지 혹은 어떤 천황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초대 천황 진무덴노는 작태자이며 신대의 스사노이고 첫 번째 부인은 아히라스 힘의 현공주가 적통이며 스사노의 부인 아마테라스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첫째 아들 다기시 미미노 미코토는 스사노 부부 아들 오신맹신이며 낙랑국에서 살았고 우두천황이라고 불리며 탈레이사금의 아버지 다파라군이기도 합니다. 일본 2세 천황 스이제이덴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남당 유고에 낙랑국 1, 2, 4 대왕의 기록은 있지만 3대왕은 결락되었습니다. 대무신앙 15년 서기 42년 온조와 제사공주 아들 다루가 남하하기를 청하자 고구려가 돕도록 하였는데 이분들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수로와 탈해라는 사람입니다.
가야 건국시조는 황옥의 남편 청해와는 다른 인물이고 탈해이사금은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으므로 역시 다른 사람입니다. 고구려가 가야의 남하를 돕도록 한 것이 낙랑국이고 당시 낙랑왕을 지칭하는 표현은 우두천왕입니다. 쉐리는 아리라스 힘의 현공주의 둘째 아들로 추정합니다. 형이 죽었음에도 나라 낙랑국을 비우지 못해 대를 잇지 못한 것입니다. 백제와 가야시조는 표에서 제시한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 남아있던 자들이 백제가 되었고 남하하여 변안으로 간 자들이 가야가 된 것입니다. 이들의 강역은 고구려와 신라에 속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분리 독립하고자 하였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백제는 고구려에, 가야는 신라에 기속해 있다가 2세기 초반 신라 탈해이사금, 고구려 태조왕 시절에 독립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내용이 많습니다. 요약하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사람은 왕위 계승권이 있는 적통인 남자, 주몽, 소손오, 구태의 공동 자손이자 주몽의 남자인 자손, 다시 유리의 남자 자손으로 좁혀지지만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몽과 유리를 위한 동명묘 사당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남성들은 주몽의 남자인 자손이지만 서자 혹은 반쪽 혈연으로 주몽, 소손오, 구태 공동 자손인 적통 여성을 맞이하여 그 아들로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이 여성들을 중국 정사조선전에서는 왕비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를 이은 적자가 왕이 되면 왕비족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의 이전 강의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공과 수성이 보위에 오르며 왕비족은 사라집니다. 해후 모본왕이 포악하고 불초함에도 보위에 오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민중왕 해색주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제사와 호화의 혼인을 허락하고 제사를 무유의 아들로 삼았는데 이에 신하들은 해후를 대신하여 제사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민중왕 시절에 호화가 궁 태조왕을 임신하였을 때 민중왕의 비 오후가 이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정사조선전에 잘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해후 모본왕이 왕이 되어 죽였던 미소년 승인과 채인은 어머니가 다르지만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같다는 의미이죠. 해후는 반란을 두려워해 차순이 왕위 계승자를 죽인 것입니다. 최인의 어머니 니만, 체리의 딸 낙랑공주 여자 형제와 제사의 장수 두로가 공모하여 모본왕 해후를 죽였습니다. 모본왕이 죽자 신하들이
제사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자신은 서자라고 하며 모보는 아들 익을 세워야 한다 하였고, 다시 자신의 아들 궁을 세워야 한다며 고사했습니다. 제사는 자신의 아들 궁보다도 왕위 계승 서열이 낮았던 이유입니다. 제사 신명선제 국조왕의 아들이었던 백고 신대왕은 궁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함에도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수성 차대왕의 아내였던 때문도 있지만 백고가 왕위 계승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보충합니다. 고구려 백제 왕위 계승 사문칙은 동부여에서 고구려로 유리가 옴으로써 오이 등 신하들이 태자를 비류 원조 형제에서 유리로 바꾸고자 함에서 시작합니다. 이에 주몽이 현명한 자를 세워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말합니다. 이에 소선호가 자신과 구태 혹은 우태의 딸 아이 부인이 유리의 자식을 임신했음을 말하며 전남편 구태와 남편 주몽의 공동 자손으로 대를 잇게 하면 저승에 가서도 두 명의 남편에게 면목이 있겠다고 말합니다. 비류 유학함으로 인해 고구려 후계자는 원조와 유리의 대결로 이어졌는데, 원조는 형 비류의 지위를 빼앗는 것을 잘못이라고 여기며 또한 유리가 현명하다고 판단하여 태자의 자리를 양보한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도졸태자이며 신라의 천신이자 일본의 아마테라스입니다. 혁거세는 신라 천신의 아들로서 자격에 논란이 없습니다. 석시 시조 탈에는 현공주와 작태자, 진무덴노의 손자이며 다파라군 우두 천황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병력을 이끌고 왔지만 신라의 변경을 침입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몽의 유지는 현명한 자에게 나라를 물려준다는 원칙이며 이것이 신라에 처음 적용되어 사위와 외손에게도 나라를 물려주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남당유고에서 김알지는 155년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출생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 출생 편년 서기 65년을 그대로 인정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라 김씨가 자기 조상인 만큼 편년은 지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국호를 정하는 것은 임금이 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말지의 출생지인 계림으로 나라 이름을 정했다는 의미인데, 신과는 천신과 김말지를 말함이지만 김말지는 아니므로 신라와 계림의 국호는 모두 천신이 지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천신이 김말지가 태어남에 대비하여 후계자로 정하고 김씨성을 하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말지 출생 전으로
천신이 사망하였을 것이기에 혁거세와 운제 부인의 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탈해한 뒤에 김할지가 왕위를 물려받기로 했는데 파사에게 빼앗겼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진실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남당 유구를 종합하면 고구려 백제 공동시조는 주몽, 소선우, 구태 세 분이다. 그런데 중국 정사조선전을 참조하면 고구려 시조는 주몽과 유화 부인이 됩니다. 남당유고 기록을 정리하면 제사와 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왕위 계승 서열이 제사와 궁이 동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당유고 궁의 외조부 기록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제사 신명선제와 궁 태조왕의 제위기를 지나며 시조가 바뀌는데 외척이었던 백제는 종묘제사에서 왕가의 인척의 이론에서 신하의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백제가 고구려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백제와 가야시조는 여기의 표와 같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백제가 큰 집, 가야가 작은 집, 가야가 망하자 금강가야는 신라에, 대가야는 백제에 붙었습니다. 백제는 신라 탈해이사금 제2시절에 처음으로 경계 획정을 원하며 역사에 재등장하고 신라 영토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남당유고에 백제 공격 기록은 있지만 백제왕의 시호가 나타나지 않아 백제사 복원이 어렵습니다.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는 이유는 이제 더는 백제는 신라의 신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석신은 백제가 모셔야 할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며 역사를 연구하는 직렬이 아니기에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 및 그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퇴직이 5년 정도 남았지만 점점 눈이 나빠지고 녹음 목소리에 발음이 샌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달에 한 편의 강의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AI 목소리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후원 계좌가 없는 것은 제가 현직이기 때문이며 퇴직 후에는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의 영상 제작에 노력하는 이유는 지금보다는 건강상 이유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역사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고대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와 일본 고대사의 시조를 간략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삼국사기와 남당유구 등 고대사 사료의 왜곡된 부분을 역사적 흐름에 맞게 정리했지만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AI 산업이 발달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AI 산업의 바탕 역시
올바른 데이터를 근간으로 합니다. 저의 강의가 왜곡된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같은 뜻을 가진 사람에게도 알고리즘 추천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